보이스랑 오늘 3월 4일일 텐데요, 한국은. 3월 5일인가요? 지금 3월 4일인가요? 3월 5일인가요? 참 헷갈리는데. 오늘 9번째, 10번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보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송은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3월 4일이요. 3월 4일인가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생각지도 않게 저도 게슈탈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기회가 더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고요. 선생님께서 참여하셨던 작년 11월, 12월에 그 IFS 또 부부치료 클래스를 요즘에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선생님께서 네네. 질문하셨던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게슈탈트에 대해서 더 이래저래 생각해 볼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게슈탈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인숙 선생님이 전에 몸에 대한 질문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인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들어와 계시네요. 네. 자, 어쨌든 선생님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비디오를 혹시 그 남편과도 찍었는데 성은이 선생님 보실 기회가 있으셨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보시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더 궁금하신 것이 더 보시고서 생기셨을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선생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오늘은. 일단은 그 펠코너 씨가 말씀하신 밥, 그냥 그 밥이라고 해주세요, 밥. 뭔가 이제 그게 이제 다 기억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오히려 혼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네, 뭐 네. 부분이 나오면 그걸 제거하려고 그런 거랬잖아요. 어, 근데 그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게슈탈트 전체가 그런지 모르겠고요. 음, 근데 그 김정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변화하셔가지고 그 네네. 부분에 대해 다 존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죠. 게슈탈트의 원래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프리츠 펄스가 시작했잖아요, 게슈탈트를. 근데 네, 프리츠 네, 펄츠 자신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독단적이고 애슐렌에서 프리츠 펄스를 남편이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프리츠 펄스를 직접 만난 적에 대해, 이 경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한 걸 들었는데, 프리츠 펄스가 원래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아마, 본인도 얘기하듯이, 크리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뭐 미국에서는 게슈탈트의 어머니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분하고 만났던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 정말 부드러운 분이거든요. 저도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후에 많이 변화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김정일 맞아요. 교수님도 하시는 걸 시연을 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신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김정일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한계가 어떤 부분에서 좀 예전에 보면 있긴 있었는데 계속 진화하셔서 그 내담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만약에 수용적이시고 음, 이게 기본적으로 나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어요. 살기 위해서 너가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음, 그 부분이 뭐 다르다 이렇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음. IFS가 확실히 전적으로 수용하는 건 있죠. 그런 건 완전히 표방하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어,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저는 게슈탈트는 전경과 배경으로 나누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전경이 제가 볼 때는 그 IPS에서 말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렇죠. 배경이, 음, 음, 이 배경이 바로 이제 게슈탈트에서는 참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배경 참 자기 든든하게 있고, 그 앞에 전경으로
나의 부분들이 왔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홍은희 선생님, 그, 아마 제가 한 번은 더 남편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하고 녹화도 할 텐데, 그때 게슈탈트하고 IFS에서 보는 그 참나라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보내주셨던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셨던 논문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네네. 게슈탈트 영성치료의 다각적 이해라는 논문을 올려주셔서 그거를 읽어본 걸 보면 제 첫 번째 느낌은 75쪽의 상전 하인 다루기에 대한 내용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전 하인 이야기를 보면 정확하게 IFS에서 말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 혹은 지나간 과거나 미래에 대한 판단, 평가, 기대, 염려, 후회, 자책, 원망 등이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욕구, 감정, 이미지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하는 소리들이 있다.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이를 상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IFS에서의 부분 중에서 부분이 내는 목소리하고 정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보이죠? 빨리 그렇죠. 근데 지금 송은희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게 IFS 치료의 많은 부분이 밥도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게슈탈트의 기법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비니자 기법도 그렇고 게슈탈트 치료도 정경이니 배경이니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FS 치료의 부분의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뭐 목소리가 여러 개가 들린다라고 하는 보이스 다이얼로그라는 것도 있고 너의 자아의 상태가 이런 상태도 있고 저런 상태도 있고 여러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에고 스테이트 세라피도 있고 또는 정확하게 IFS랑 거의 닮아 있는 사이코센세시스, 정신통합이라고 하는 아사디얼리의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IFS만 그런 부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차이는 뭐냐? 지금 75페이지 내용을 보면 김정규 교수님 적으신 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소리들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모두 비실존적인 것으로서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전의 횡포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하인이 상전의 횡포에서 벗어나야 된다. 상전 하인으로 나눠져서. 그래서 그 횡포에서 벗어나야 되고 상전은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라고 저는 느껴졌냐면 상전이 어떤 병리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상전은 횡포를 부리고 있고 상전이 하인에게 어떤 그런 힘을 쓰고 있고 힘의 균형이 깨져 있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전 하인은 대립을 하고 있고 근데 IFS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IFS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분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역할에서 돕고 시스템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밥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아마 리처드 슈월츠가 가족 치료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게슈탈트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횡포를 부리고 누가 상전이고가 없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이게 좋다 나쁘다 관점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게 큰 차이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지금 게슈탈트 치료 이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논문에서 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참나가 알아차려져야 치료가 된다. 그래야 트라우마가 다뤄지고, 그래야 이게 어떤 인간의 영적인 부분까지 치료가 되고, 고통체가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참나가 치료의 주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무슨 아니, 그, 얘기냐? 무슨 음, 얘기냐? 참나가 치료에서의 주체인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참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자가 치료의 주체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나를 봐야 치료가 일어나는 건 맞는데, 치료에서 있어서의 치료 주체가 참나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음, 차이가 이해가 되실까요? 자, 다시 무슨 얘기냐? 내담자에게 참나가 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삶 자체인 참나를 보지 못하고 그 내면에 끊임없는 짓거림을 하는 상전 하인에 가려져서 그 아래에 참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가 배경으로 존재하고 끊임없이 상정과 하인이 내 앞에 전경으로 떠올리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참나를 보도록 도와준다라는 건 그 게슈탈트 이론의 관계성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그걸 도와주는 거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자기를 돕는 건 IF에서 나온 거죠. 아니, 내가 잠깐만.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비로 음. 참나가 부분주가 연결돼서 가는 건 IF에서가 나온 거죠. 근데 그러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의 그 치료자가 봐줘야 한다는 건 그 이론의 어떤 배경인 관계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논문을 봤을 때의 느낌은 참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으시고, 참나라는 네네. 것이 드러나야 삶 자체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이 해결된다는 걸 보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음, 게슈탈트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게슈탈트 음, 이외에도 많은 영적인 이론들이, 영성 수련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 너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있잖아요. 근데 치료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음, IFS에서 보는 관점에서 치료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치료사는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IFS 치료에서의 치료사는 내담자의 참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내면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부분을 만나서 직접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바로 음, 그렇죠. 그게 본인이 원래 그 사랑의 형상을 갖고 있고 본질이 사랑인 건데 이게 묻혀져서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게시트는 뭐냐면 연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그걸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이 자기 안에 들어서 자기의 부분들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온전히 그러한 바깥의 연결과 사랑과의 만남이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만난다? 저는 이거는 약간 조금 의문이에요. 이게 인간이 어차피 예착 시스템 안에 있는 게 그 다 유전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인간이 바깥에서의 사람과의 연결이 없이 혼자 자기가 자기를 찾는다 이런 거는 요원하다고 좀 생각해요. 어쩌면 IFS의 관점이 극단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슈탈트 이론이 맞냐, IFS가 맞냐, 그런 저도 건 얘기하기는 아니죠.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게슈탈트 이론은 그러니까 치료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담자와의 관계성에서 치료자에게 그런 참나를 만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그런 상전 하인을 제거하고 내 안에 참나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 반면 IFS에서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갖냐면, 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 살짝 드렸을 텐데, 굉장히 많은 치료를 제가 받아왔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은 도움이 된다, 어떤 것은 조금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데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계속 원점으로 돌아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끊임없이 뭔가 훼손된 존재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미숙하고 온전하지 않고 훼손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채우고, 끊임없이 뭔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IFS에서 보는 관점은
너가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너는 훼손된 존재가 아니다. 너 안에는 훼손되지 않은 너의 본질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부분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작업을 통해서 너가 회복하거나 그래야 될 것도 아니다. 라는 걸 철저하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애착 트라우마가 있던 어떤 트라우마를 후에 경험을 하던 나에게는 온전하게 있어서 그걸 회복할 어떤 이유조차 없이 그게 나에게는 크게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커요. 음, 이게 끝없는 어떤 게임 같은 느낌이거든요. 끝없이 상담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돌아가면 또 그 자리에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상전하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전하인 게임일 텐데 그 게임을 중단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언제 발견을 했냐면 제가 IFS 이전에 명상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죽어라고 했었거든요. 진짜 죽어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막 진짜 그 정도로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게 탁 끊어지고 완전히 비워지면서 진짜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보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정말 내 안에 모든 게 다 비워졌을 때 정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있구나. 근데 그걸 확인했던 순간이 저한테 엄청나게 삶에서 큰 힘이 되었는데 그게 참나 IFS에서 말하는 셀프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비워져서 완전하게 청정하고 명료하게 모든 것들이 다 환하게 보이는 순간이 잠깐 보이고 그 후에 다시 구름이 끼듯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이런저런 소리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까매진다라고 그곳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마음의 온갖 번민과 막 온갖 고통스러운 여기서 말하면 상전, IFS식으로 말하면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또 없애고 또 버리고 죽이고 하려고 또 명상을 하고 그렇게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용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IFS에서 보는 관점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 보고 있고 필요할 때 얘네들을 끌어다가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비켜달라고 하고 하는 중심으로서 참나가 존재하고 그런 상전 하인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전 하인들, 게슈탈트식으로 말하면 상전 하인일 거고 IFS식으로 말하면 부분일 텐데 얘네들에 대해서 정말 끝없는 연민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IFS식인 거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어떤 게슈탈트에서 말하듯이 치료자가 내담자의 어떤 그런 참나를 보도록 하는 힘을 배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분들을 보게 하고 부분들을 분리할 수 있도록만 하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참나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 알아차림도 있고 제가 그걸 적어놨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초월적이면서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참나를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여기서 정말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과 노일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알아차려야 된다. 이제 계속 그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 그렇죠. 아, 내 여기 앞에 있어요. 네. 자, 제가 보고 있는 71페이지인데요. 71페이지서부터 이제 영성치료의 전략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핵심은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치료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 알아차림을 높여주는 일인데, 영성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알아차림을 해야 영성적으로 삼라를 인식하게 하고 드러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공감, 반영, 경청, 공명, 명료함, 요약, 해석, 치료자의 현전, 질문하기, 실험, 역할 연기, 사이코 드라마, 연극, 신체 작업, 모든 이런 것들. 그리고 윗바사나 명상, 선수행, 톨레 명상, 관상기도, 게슈탈트 영성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결국은 부각을 시켜라. 그런데 알아차림을 부각을 시키면 그럼 참나는 어떻게 드러나냐는 여기서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 느낌은 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거가 필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지만 참나가 치료의 주체다라는 것에 대해서나 또는 참나를 그러면 알아차림에서 어떻게 알게 되는가, 참나는 어떤 알아차림에서의 존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다.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송은희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약간 뭐라 그럴까, IFS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부분들을 자각하고 그들을 수용해주면서 그들이 선한 의도로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참나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저는 매우 저 자신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나 그리고 부분들을 만나고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 아주 되게 뽀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게슈탈트 알아차림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게슈탈트에서는 참 나를 만나려면 그 알아차림 자체가 참 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해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느낄 때 IFS 접근을 부분들을 만나고 수용하는 거에 거기에도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하고 관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마인드풀하고 알아차림이 약간 떨어지면 그 부분들을 만날 때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그게 방어가 될 수도 있고 주지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접촉해가지고 자기를 알아차리는데 게슈탈트의 알아차림이 참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음. 지금 게슈탈트에서는 뭐랄까 IFS보다 뭐 상정과 하인도 조금 덜 분화가 되어 있고 또 어떨 때 게슈탈트를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하실 때는 마냥 수용해 주지만 이렇게 이론으로 접근하실 때는 그 상정과 하인에 대해서도 마치 이것이 우리를 되게 해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론으로 푸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푸시면 약간의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IFS랑 비교해서 IFS 때 그 부분들을 인정하는 너무 탁월한 지점이라 생각하니까요. 네, 그러네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계속 알아차린 그 자체, 그리고 너와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프로세스의 알아차림, 상담자와 내담자의 말과 말 사이의 공간, 생각과 생각 사이의 그 공간의 알아차림을 하는 것, 그것 자체에 벌써 거기에 그 배경으로 든든하는 내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주어지는 공간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관계성이라는 건 단순히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성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 그에게 참 나를 비춰줄 수가 있다고까지 말하는 게 게슈탈트 이론인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혼자 저절로 생겨나는 음. 게 아니고 음.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에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사랑, 생명, 지혜가 이렇게 두들겨져서 깨어나고 발견되고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게슈탈트에서는.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IFS하고의 차이가 확 저는 느껴지는데, 네네. IPS에서 보는 관점에서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네네. 참나와 부분 간의 관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알고 있죠. 예. IFS에서 수요사가 내담자 어떤 레포를 쌓고 공감을 하는 것이 참나와 부분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걸 친밀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고 외부적으로 뭐 내담자와 치료자가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해서 내담자 안에서의 참나와 부분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안에 내 부분을
관계를 맺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게슈탈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게슈탈트 이론보다 IFS가 훨씬 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게슈탈트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나왔던 많은 이론들을 조합해서 다른 이론들이 후에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속 네. 생겨나고 있는 다른 이론들이 IFS를 더 보완을 해서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뭐 AEDP 같은 경우는 IFS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어떤 연결점, 공감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참나와 부분 간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경숙 선생님이 그쪽을 하고 계시죠? 맞죠? 이경숙 선생님? 들어와 계시네요. 네. 이경숙 선생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IFS가 게슈탈트나 그 이전에 많은 이론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었을 때 게슈탈트도 있고 뭐 포커싱 심리치료 유진 젠틀린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들여와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알아차림이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관찰하고 알아차고 접촉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해요. 6F에서 처음에 find를 하고 포커스를 하고 flesh it out을 하고 할 때 그 부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게슈탈트의 알아차림과 뭐가 다를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포커싱을 할 때 펠트 센스를 느끼도록 하려고 알아차림이 일어나잖아요, 포커싱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게슈탈트하고는 얼마나 다르냐, 마인드풀니스하고는 얼마나 다르냐, 또는 뭐 DBT하고는 얼마나 다르냐, 뭐 여러 가지로 적용되고 있는 이론들하고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네네. 것들은 쪼끔 더 연구가 필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저도 이렇게 조금 한번 음. 의견을 네네. 해도 될까요? 네네. 아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내면 가족 체계 자체가 음. 내 안에 내면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참나와 그 부분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참나가 이렇게 이제 회복시켜 주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엔 자기 자비 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외부와의 관계에서의 그거에 대해서도 또 역시 저는 또 그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자기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하나님과의 표상도 좋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한다는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상을 얘기하면서 대상관계 이론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다시 음. 말해서 저는 바깥에서의 어떤 인간관계의 표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나가 자기 부분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결국 외부 대상과의 진정한 그 디지털에서 만나는 만남과 만남의 그 관계가 있지 않고는 나가 자기 자신을 다루고 관계를 맺는 게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해요. 그거 왜 그렇게 또 음.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뉴런 시스템이 그렇게 뭔가 누군가를 돌보고 도와주고 애착하는 시스템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은 혼자서 자기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음. 그런 사랑을 신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결국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더 느껴지고 깨어날 수 있다고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아마 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말씀이 사실은 제가 들으면서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과의 대상 관계 표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네네. 뭐 많은 학대를 받았고 엄마한테 맞다가 기절하고 잠깐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어릴 때 항상 팔에 볼펜으로
죽을 사자를 써서 다녔거든요. 내가 나중에 크면 다 죽여버리겠다. 부모고 형, 오빠고 아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 맹세를 해서 뭐 팔에다가 죽을 사자를 쓰고 옷으로 항상 가리고 다녔거든요. 그럴 정도로 부부와의 관계가 안 좋았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양쪽에게 어렸을 때 계속적으로 다 성폭행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형에게도. 그러니까 뭐 대상관계 표상이 좋으면 이상하죠. 말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매춘을 시켰고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미국에는 너무나 많고요. 한국에도 정말 많죠. 부모에게 성폭행 당하는 경우 정말 많고요. 저처럼 맞다가 뭐 기절하고 뭐 죽을 뻔한 아이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실은 고통스러운 말일 것 같아요. 대성관계가 안 좋으면 한연인과의 표상도 한계가 있고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래요. 방점을 두고 싶은 건 음, 그러한 관계들을 저도 갖고 있지만 결국에 회복되는 건 그와 같은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선 깨졌지만 다른 음,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나를 돌봤던 다른 분들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다른 관계에서 내가 그런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관계에서 깨어졌지만 결국에 관계에서 그게 회복되고 이렇게 내 네, 안에 뭔가 이렇게 사랑이 밀려 들어온다 그런 느낌이 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 상담이 아마 그러한 거를 조금, 어, 그러한 관계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그러한 네, 관계를 또 알려주기도 하는 그러한 게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네네. 상담자를 종교자로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해드리고 싶고 공감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상담하는 게 어떤 그런 너 안에 들어가서 그냥 네 부분이랑 만나라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공감이라던가 연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관계가 또 생기는 것도 저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내 안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해결되는 지점이 또 있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사실은 부부관계예요. IFS에서 보는 부부관계에서의 해결점은 결국은 내 안에서 내 셀프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끝없이 공감을 원하고 내 남편, 아내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여러 부분들을 보고 내가 그 부분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결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동안의 부부치료 이론들이 내 안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남편, 아내에게 더 잘 이해시키고 그 사람을 바꾸는가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던 그 순간이 너무너무 달콤하거든요. 하지만 상대 역시 어떤 상처 있는 한 인간으로서 그걸 해주지 못할 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그냥 관계를 끝내거나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갈등들이 생겨났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관계에서 또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내 안에서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11월, 12월에 클래스 이름을 내 안의 관계, 내 밖의 관계라고 붙이고 지금 관계발전소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 그 부분이고요. 저는 IFS 치료가 관계성에 대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의 관계성, 내 밖의 관계성을 같이 보고 있고 관계에 대한 걸 도와나가려는 치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고 할 때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내 안의 관계성이 더 우선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참 들으셨는데, 다 들으면서 입이 근질근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해가지고 네. 죄송스러워요. 아니요. 이런 같은 고민해 나가는 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시간일까 싶어요. 자, 자신의 의견도 좀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혜정 선생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흥미진진 재밌죠, 오늘? 공부가, 아,
게스탈트를 잘 모르는데 저는 IFS에 빠져서 IFS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마지막 말씀해 주신 거 그 대상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인데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난 어렸을 때 엄마 같은 사람 못 만나고 그런 좋은 태양 같은 대상을 죽을 때까지 못 만나면 난 한계 있는 인간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분노했었던 과거가 떠올라서 갑자기 제 마음이 울렁울렁 거렸는데 네, 그 마지막에 그 상담자가 이렇게 내담자와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성숙해 가는 뭐 그런 관점이기보다는 상담자가 자기 내면에 있는 부분을 계속 수용하고 그만큼 부분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참나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내담자를 만날 때 그 내담자에게 그 자기 내면의 관계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렇게 빛처럼 비춰지는 상태가 IFS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담자이지만 아, 제가 내담자에게 무엇을 해주려는 어떤 그런 노력보다는 이제는 제가 더 이렇게 참나 상태로 되기 위한 저 자신의 수련 활동에 더 몰두하게 되는 이 지금 IFS를 만나면서 그게 저에게 되게 큰 희망이고 감동이고 그래서 여기에 되게 몰두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 공부 되게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 대상관계도 그렇고, 그동안 제가 했던 임하고도 그렇고, 관계에서 상처받은 건 관계에서 회복된다. 라는 이야기를 임하고 치료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마이크 보라시라는 교수님한테 들었을 때 전 정말 정말 절망했었거든요. 아니, 나는 이혼해서 남편도 없어. 아이들하고 관계도 엉망이야.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하고 관계는 더더군다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나는 용서를 했지만, 용서도 받고 용서도 했지만 돌아가시고 안 계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말 쓸모없는 네, 인간 같은 희망도 없고. 그런데도 내 안에 빛이 있구나. 내 안에 네, 그런 온전한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희망을 가지고 좀 살 수가 있었는데, 그걸 심리치료 일원으로 굳건하게 말하는 IFS가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네. IFS 치료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도 이렇게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의 빛을 다른 것들이 계속 가리거나 뭔가가 상전이 나타나서 또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 내가 이 셀프가 가려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마다 그 부분에게 연민도 보내고 그 부분과 접촉도 하고 다시 셀프 상태로 돌아가려고 저도 하고 있어요. 자, 다른 분들 얘기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다른 분들 어떠신가요? 말씀하실 게 있으신 분들? 네. 이인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잘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잘 들으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많이 잘 몰라서 네. 듣고만 있었는데, 저도 게스탈트에 관심 있고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매주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좋은 이야기들 해주셔서 상담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음,
그 만남이라는 게 관계에서 네, 타인과의 만남만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내담자가 상담자의 만남,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상담사가 상담사 자신을 만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게스탈트에서는 그 관계가 꼭 어, 대인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내담자가 내담자 자신을 만나는 거,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는 거, 그리고 또 환경과의 만남, 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그 이제 몸을 먼저 보신다고 하셨던 그 음,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계속 네, 이야기를 조금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럼요. 답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답을 한다기보단 같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일 것 같아요. 저도 네,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두 주간 밀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입니다. 선생님, 그거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인숙 선생님? 아, 네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묵은 만큼 더 깊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몸에 대해서 몸이라는 주제를 같이 좀 고민을 한 주간 해보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고요. 네. 어쩌면 요즘 심리학의 트렌드가 뭐냐라는 걸 저는 자꾸 계속 생각을 하는데 영성도 트렌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기도 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영성, 자아초월 그런 것들이 트렌드가 된 지는 조금 꽤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심리학의 제4의 물결이다라고 해서 인간 중심 이후에 제4의 어떤 네 번째 트렌드로 제시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자아초월적인 상담이거든요. 미국 쪽은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자아초월 심리학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지가 좀 꽤 됐어요. 자, 어쨌든 어, 심리 상담의 트렌드라고 할 때 트라우마가 트렌드인 건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트라우마, 그리고 또 하나를 트렌드를 뭐라고 하냐라고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트라우마, 또 뇌과학, 어떤 신경과학, 뇌과학 조합해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트렌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하나를 더 더한다면 뭐가 있냐. 아직 한국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냥 일반적인 심리 치료를 걸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걸어가면서 천천히 가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거냐, 어떻게 하면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뛰어가게 하는 치료들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는 더 빨리 버스 타고 가게 하는 것도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뛰어가거나 버스 타고 하게 하는 부분이 저는 좀 IFS인 것 같아요. IFS가 좀 빠르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IFS보다 훨씬 빠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에는. 근데 그 중에 한국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Transpersonal Breathwork이라고 하는 그, 그로프 박사의 투숨이라고 한국에는 지금 들어와 있죠. 김명곤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래서 과호흡과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음악 치료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스워크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고요. 근데 브레스워크이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가는 거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빠른 것도 미국에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빠른 것이 사이키델릭을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을 이용해서 내면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요. 아마 사이키델릭이 네 번째 지금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들어가려면 불가능한 일일 거지만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현재 한국에 들어가 있는 게 트숨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새고 있는데요. 그 몸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몸이라는 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걸까? 그리고 몸을 이용해서 하는 심리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 또 몸으로 접근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심리 치료에서 접근을 할까? 왜 중요할까?
트라우마에서는 이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일일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들? 괜찮으시면 좀 하트나 뭔가 표시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트들이 막 올라오네요. 네, 좋습니다. 몸에 대해서 그럼 한 주간 고민해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신나게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끝내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잠깐 관찰하고 그리고 끝날까요? 네. 자,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자신의 부분들에게 따뜻한 감사함을 보내봅니다. 그 밖에도 내 안에 있는 여러 부분들,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 내가 미처 만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부분들, 좋아하는 부분이든 싫어하는 부분이든 내 안에 있는 부분들에게도 따뜻한 온정의 숨결을 보내봅니다. 그 따뜻한 온정의 숨결, 감사함을 확장시켜서 이 방 안에 있는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보내봅니다.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여러 부분과 나 자신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각자의 부분들과 참나로 구성된 각각의 시스템인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하나의 시스템을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도 또 다른 이와도 이 세상과도 연결된 채 온전히 존재하는 하나의 큰 우주와 같은 그 안에서 존재하는 각각의 우주들과 같은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연결된 채 온전히 내 부분들과 내가 마치 작은 하나의 우주처럼 온전하게 존재합니다. 안에서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자,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부분들과 함께 행복한 그리고 자신을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시간 보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